자영업자를 상대로 군인을 사칭한 주문 사기가 전국적으로 속출하는 가운데 충주에서도 군부대 사칭 사기 피해를 당한 식당이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증평군이 30년 가까이 흉물로 방치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오랜 골치였던 윤모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미니 복합타운을 조성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들이 여전히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최고 책임자들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폼클렌저로는 피부에 남아있는 자외선 차단제가 잘 씻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품별로 가격은 2배가량 차이 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군인을 사칭해 음식을 대량으로 포장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신을 군부대 김중사라고 밝힌 남성은 가짜 공문서까지 보내 식당 주인을 속였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충주의 한 식당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름이 아니고 내일 오후 4시까지 소머리국밥 40인분 포장하려고 하는데요. 40인분이요? 인근 군부대에서 대민 지원을 나간다며 부대원 식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근처로 저희가 재난 지원을 나가는 거거든요. 번호 하나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번호요? 카톡 하나 넣어드릴게요. 예. 김동현 중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성은 영수증을 요청한 뒤 부대 명의의 확약서까지 보내줬습니다. 다음 날 40인분의 음식을 준비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고 김 중사와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이쪽 주변에 부대가 많거든요. 그런 데서도 자주 저희가 배달했던 적도 있고 해서 뭐 그쪽에 한 부분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충주의 또 다른 식당도 같은 날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같은 이름의 김중사라는 남성은 전화를 걸어 국밥 50인분을 주문했고 역시 다음 날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식당 주인이 제안한 음료수 서비스도 공손하게 거절하는 등 천연덕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힘들게 막 밥도 걸으면서 일할 때가 더 많거든요. 근데 좀 슬펐죠 처음에. 그리고 근데 뭐 이런 일도 있구나. 인근 정육점에는 소고기 300만 원어치를 주문했고 인천 강화에서도 식당 7곳에 대량의 주문을 넣은 뒤 잠적했습니다. 군부대 공문서까지 위조한 수법으로 미뤄 같은 사람의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군부대를 사칭한 대량 주문 노쇼 사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유사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증평군 도안면의 폐허 아파트 하면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30년 가까이 흉물로 방치되다 보니 위험한 데다 전국적인 폐가 체험 명소로 알려지며 지역 주민들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철거하고 미니 복합타운으로 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신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증평군 도안면을 지나다 보면 국도변에 폐허가 된 아파트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외벽 도색은 오래전에 벗겨졌고 창문도 여기저기가 깨진 채 거대한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방송과 유튜버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전국적으로 폐가 체험 명소로 알려졌고 범죄 위험도 높아 인근 주민들의 불안도 큽니다. 유튜브도 많이 나오고 영화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안 좋죠 아무래도. 동네도 그렇고. 일단은 지저분하고 깔끔한 그게 없으니까. 지상구층 99세대인 아파트는 지난 1996년 공정률 90%인 상태에서 건설사가 부도가 나며 3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설 대금을 받지 못한 유치권자와 분양받은 세대 두 집이 외부에서 전기를 끌어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불량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거 지키느라고 또 많이 애도 먹고 그래요. 채무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손조차 대지 못했던 문제 해결은 국토교통부의 공사 중단 건축물 선도 사업에 선정되며 실마리를 찾게 됐습니다.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돼 토지와 건물 수용을 거쳐 빠르면 내년 중 아파트를 철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증평군은
오랜 골칫거리였던 폐허 아파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반겼습니다. 도안 초입에 있는 이 흉물을 철거한다는 그런 아주 커다란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도안 지역의 관문의 경관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획기적인. 아파트가 철거된 자리에는 농촌주택과 마을 공동체 시설, 공원 등을 갖춘 미니 복합타운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증평구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150억 원은 농촌 공간 정비 사업 공모를 통해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폐허 아파트로 인한 지역 이미지 타격을 씻어내며 주변 지역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증평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예결위 예산 소위가 가동되면서 충북 10대 사업의 예산 반영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제외했거나 삭감한 충북의 현안 사업은 모두 3,900억 원 규모로 충청북도는 이 가운데 AI 바이오 영재학교 건축비와 민간 전용 활주로 사전 검토 용역비 등 10가지를 우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인 국회 예결 소위를 닷새 만에 다시 찾아가 제천단양 엄태영 국회의원 등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특수학교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기 위해 저상버스 도입이 추진됩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진희 의원은 특수학교 11곳에 저상버스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장애학생 900여 명이 외곽에 위치한 특수학교에 매일 장거리 등하교를 하고 있어 전국 최초로 저상버스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는 다음 달 1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1년 가까이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심리 상태를 조사해봤더니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과 불안 증상이 만성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들은 참사 16개월이 지나도록 진상 규명은 물론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 억울함이 풀리지가 않는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한 최고 책임자 처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전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지난 7월 1주기를 맞아 한자리에 모인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무너진 일상을 털어놨습니다. 자신 이런 슬픔이 집에 있어도 그렇고 지인을 만나도 그렇고 매 순간 힘듭니다. 매 순간. 사람들은 점점 못 만나고 잠을 거의 못 자는, 많이 자야 한두 시간. 그래서 길거리에서 토하기도 하고. 참사 이후 9개월에 걸쳐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심리 상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은 여전히 심각한 우울과 불안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사 피해자 가운데 전문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우울과 불안 증상을 보이는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다가 참사 1년이 지나자 다시 50%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참사에 대한 직접적 심리 후유증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비율도 첫 조사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일주기에 다시 참사를 떠올리는 기념일 반응 영향도 있지만 심리적 후유증이 아예 만성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분들의 고통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상당히 만성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 삶 전체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영위되지 못한다. 지자체가 심리 지원을 연계해주긴 했지만 형식적인 상담과 약 처방으로 만족도가 낮아 유의미한 치료 효과가 나타나진 않았다며 보다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재난심리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상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심리치료적 접근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말할 곳이 필요한 거죠. 민간 협력도 체계도 갖추고 그래서 이 전문가 연계 체계를 아주 기초부터. 피해자들은 인재로 발생한 참사인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여전히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면서 최고 책임자까지 처벌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기소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더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게 해결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심리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진상규명을 강조한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야당 국회의원 188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영동군이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설 종합 장사시설 조성 사업이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영동군은 주민 반발을 고려해 지난 15일까지 추모공원 조성 후보지를 공모했지만 신청한 마을이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동군은 심천면을 후보지로 추진하다 주민 반발 때문에 백지화되기도 했습니다. 영동군은 내년 초 전문기관에 의뢰해 최적의 후보지를 모색한 뒤 설득 가능한 수준의 협상 조건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내년 9월 제천에서 열리는 국제 한방천연물 산업엑스포가 민간단체들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부인회 총본부는 엑스포 조직위와 업무 협약을 맺고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와 관람객 유치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부총은 전국 17개 시도지부에서 회원 70만 명이 활동하는 민간단체입니다. 이와 함께 도내 어린이집 921곳이 결성한 충북 어린이집 연합회도 단체 관람과 영유아 프로그램 발굴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얼굴에 화장이나 유분을 씻어내는 거품 세안제, 폼 클렌저의 성능을 비교해봤더니 대부분 자외선 차단제 제거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어 씻어낼 때 이중 세안이 필요했습니다. 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10개 폼 클렌저. 한국소비자원이 세정력과 사용감, 안전성 등을 비교했습니다. 먼저 유분을 제거할 때 많이 사용하는 클렌징 오일과 햇빛을 차단하는 자외선 차단제로 나눠 폼 클렌저의 세정력을 확인했습니다. 클렌징 오일을 피부에 바른 후 폼 클렌저로 씻어냈더니 한 번만 사용해도 대부분 제거돼 10개 제품 성능 모두 우수했습니다. 하지만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는 달랐습니다. 시험한 폼 클렌저 모두 자외선 차단제가 잘 씻기지 않고 피부에 남은 겁니다. 10개 중 5개 제품의 성능이 그나마 양호했는데 자외선 차단제는 먼저 오일이나 크림으로 지우거나 폼 클렌저로 2번 이상 세안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평소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셨을 시에는 세정 후에도 피부에 일부 남아있을 수 있어 이중 세안을 하는 등의 꼼꼼한 세안이 필요합니다. 살균 보존제나 중금속 등 안전성은 모두 적합했습니다. 10ml당 가격은 최소 667원에서 1,333원까지 차이를 보였는데 가격과 성능을 고려한 가성비 제품은 해피바스와 센카, 이니스프리 제품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제품 10ml당 가격은 제품 간 최대 2배 차이가 났는데요. 종합 결과표를 고려해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제품은 포장 용기 재활용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했고 또 다른 제품은 재활용 가능 평가 자체를 누락해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음성고가 자율형 공립고 2.0에 선정되고 충주 예상여고와 진천고는 조건부 선정됐습니다. 지난 3월 1일자로 선정된 음성고는 음성군, 극동대, 한국동서발전 등과 지역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조건부로 선정된 충주 예성여고와 진천고는 특화 교육과정과 협약기관 운영을 보완하게 됩니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지역별로 자율적 교육 모델을 운영하는 학교로 충북에서는 청주고와 청원고, 충주고, 제천제일고, 괴산고가 선정됐습니다. MBC 충북 등 지역 MBC 6개사가 공동 제작한 특집 라디오 다큐멘터리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9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받았습니다. MBC 충북 구본상 아나운서가 공동 연출한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는 농촌과 의료, 일자리, 주거, 이민, 메가시티 등 다양한 지역 소멸 주제를 토크멘터리 형식으로 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MBC 충북과 강원 영동, 대전, 광주, 목포, 제주 MBC가 공동 제작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로 주요 시멘트 업체들의 3분기 실적이 악화됐습니다.
성신양회는 3분기 매출액이 2,6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64억 원으로 38.5% 감소했습니다. 아세아시멘트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460억 원, 284억 원으로 전년보다 14.7%, 35.2% 줄었습니다. 한일시멘트는 매출액이 3,894억 원으로 8.3%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733억 원으로 5.3% 증가했습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올해 1, 3분기 시멘트 내수 출하량은 3,222만 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